나만의 속도를 찾아보자. 수영, 영어, 검도, 그리고 구글러의 삶도. 포기하는 게 무섭지, 못하는 건 두렵지 않다. 지난 3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삶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긍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원하는 커리어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직장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가치관을 지키고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성장하는 삶,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즐겁게 끝까지 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코어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저는 검도를 14년 넘게 하고도 여전히 대회에 나가면 30초 만에 지고 대금은 7년을 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소리를 못 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는 못 되지만 최고령 라인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힘이야말로 결국 끝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성장이 느리고 뛰어난 재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힘, 그 힘을 발판 삼아 삶을 무한히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하루하루가 벅차고 힘겨운 우리 삶에 그런 저력이 뒷받침된다면 당장에 조금 잘하지 못해도 때론 실패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느리면 좀 어때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이어나가기를, 그리하여 결국 해내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살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믿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30년의 직장 생활에서 스스로 증명한 일이니까. 내 나이가 50살이어서 못 가겠다가 아니라 내 나이 50살이니 지금이라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굳어졌다. 가족을 두고 혼자 움직이는 거라 크게 준비할 것은 없었다. 한국에서 늘 입던 정장이나 구두는 과감하게 정리했다. 캘리포니아의 따사로운 햇살과 건조한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 구글 캠퍼스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캐주얼 복장과 책 몇 권만 간단하게 캐리어에 챙겼다. 수화물 캐리어 2개가 텅텅 소리나도록 비어 있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다. 지난 50년간 갖가지 색으로 빼곡히 채워왔던 기존 도안을 버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기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말고는 더 준비할 것이 없었다. 안 되는 이유, 내가 가진 약점만 생각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시작해보면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욕심과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한다. 그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지금을, 오늘을 꾸준히 살아가면 된다. 언젠가 인생이 새로운 즐거움과 더 큰 기회를 보여줄 것이라 믿으면서 지나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늦더라도 일단 부딪혀보자는 자세야말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한 저력이고 경쟁력이었다. 그건 삶의 순간마다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들의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인생은 새로운 즐거움과 더 큰 기회,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한 전성기가 끊임없이 거듭되는 마법을 내게 보여주곤 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이어가면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장면들을 허락하기 시작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뀌고 나를 괴롭히던 최악의 실수나 가슴 아픈 기억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면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나를 자극하는 계기로 바뀐다. 물론 무언가를 끝까지 시간의 힘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경험이다. 난 나의 지독한 성실함이 늘 창피했다. 그런데 내가 자의식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 떠밀어준 힘이 바로 그 한결같은 꾸준함에 있었다. 눈 떠보니 새로운 세상이다 같은 건 없다. 우리 일상은 복사 용지와 같다. 그 한 장 한 장을 오늘 쌓는 것이다. 하루하루 묵묵하게 조금씩 그러면 어느덧 쌓인 압도적인 실력과 그 결과물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반전은 매일의 작은 성취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소설가 제이슨 모트는 이런 말을 했다. 가치 있는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 아마도 그것이 시간이 하는 역할일 것이다. 시간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믿고 계속하면 가장 좋아하는 나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세상 어느 자기계발서를 봐도 쉽게 포기하라고 말하는 책은 없다. 포기하면 낙오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든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포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포기하느냐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 중 하나를 놓아버렸지만 그것이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한가 신나는가를 생각하니 의사결정은 매우 간단했고 그 결정에 후회가 없었다. 중도에 포기했다는 열패감은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찾았다는 기쁨보다 크지 않았다. 길을 쓰고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자. 지금 그 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신나는지, 무엇을 할 때 성장한다고 느끼는지 자기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나이가 들수록 회사와 나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직장 생활에 흥인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됐다. 그 고민의 끝에서 내가 찾은 열정의 조건은 바로 이것이었다. 내가 하는 일이 임팩트를 만드는가? 매일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는가?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제 내 목표는 매우 심플하다.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한 가지라도 배울 점을 주는 사람. 그것 이외의 다른 고민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한다. 명확히 가야 할 길이 생기니 더 이상 외부 요건에 흔들리기보다는 목표를 향한 방향성에만 몰입하게 된다. 이 생각만으로 나의 매일매일은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자신이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발견하는 일이다. 쑥스러운 일은 빨리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내 안에 망설이고 주저하기 좋아하는 트리플 A형의 소심함이 발동되는 것을 면에 막을 수 있다. 무엇을 생각하고 실천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 결국 안 되는 이유들만 더 많이 떠오른다. 안 할 핑계와 구실들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시작한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청소를 하고 싶다. 미적거리지 않고 바로 한다. 스스로 움츠러들고 고민하고 주저하는데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이 주문을 외워보자. 힘든 건 빨리 해치워버려. 체력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끈질기게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숨은 저력이다. 운동하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영어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체력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체력도 실력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인내심이 떨어진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 역시 천재성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여유, 그리고 행동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스스로 활력이 있어야 한 발 나아간 생각도 제안도 값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운동은 자기 효능감, 즉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투성이지만 내 몸만큼은 내 맘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희망적인가. 완벽한 루틴이란 없다. 긴 인생, 원하는 삶의 모습을 향해 방향성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단단하게 다져진 몸과 마음으로 당신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쭉 이어나가기를 응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시간을 들여 준비했다면 후회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정직해질 수 있다. 결국 자신감은 자신이 투자해온 시간에서 나오는 것, 나로 하여금 임포스터 신드롬을 잊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무력감을 이기는 길은 성장뿐. 지나고 보니 자기 전문성을 위해 성실하고 꾸준히 배워온 사람은 언제든지 그 진가를 드러낸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을 만들어내며
공부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는다. 깊이 공부한 시간만큼 더 멀리 나가고 폭넓게 공부한 양만큼 세상을 넓게 본다. 조금 느리더라도 지금은 그 가치가 뚜렷해 보이지 않더라도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유다. 50세에 실리콘밸리로 떠난 정김경숙 저자의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라는 책이었어요. 50대 구글에 새롭게 입사를 한 건 아니고 구글 코리아에서 계속 일하시다가 실리콘밸리에 갈 기회가 생겨서 미국으로 떠나셨어요. 제가 일본 60, 70대, 심지어 80대 여성분들이 쓰신 에세이,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걸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의 에세이들을 자주 읽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더 친근감이 있게 읽히다가 또 너무 성실하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또 그만큼 또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하다가 이렇게 멋진 분도 수줍음을 극복하려고 성격을 바꾸려고 정말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죠.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주고 좀 유명한 회사일수록 이런 게 더 심하겠죠. 저자도 그렇게 말해요. 누구나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대화를 시작한대요. 오히려 그게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덜 무겁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게 아침에 러닝 1시간, 저녁에 걷기 1시간, 그리고 주말마다는 백패킹을 떠나거나 검도와 수영을 하신대요. 제가 아까 한국 분이라서 친근감이 가다가 어떤 때는 너무 성실하셔서 거리감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너무 굉장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밈들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왜 30, 40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20대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30, 40대 되고 나서 알겠다고 진짜 살려고 운동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 저자도 20, 30대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운동을 하고 있대요. 또 이런 걸 보면 어쩌면 나도 50대가 되면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멋있는 어른이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멋진 여성 롤모델을 찾고 싶다. 삶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살다 보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가만히 못 있으시고 뭔가를 계속 배워야 하고 하루하루 발전하는 내 모습에 힘을 얻으시는 스타일의 분들을 읽으면 참 멋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저자가 전해주는 이야기와 조언들 그리고 격려가 살아가는데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천재도 멋지지만 무언가를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 이거 아직도 배우고 계셨어요?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천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원어민 튜터한테 주 4회씩 회화를 배우고 계시대요. 영어 공부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 굉장히 창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다시 해보자. 뭔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시작을 해보니까 시작하고 나서는 되게 쉬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뭔가를 자꾸 안 하고 빼먹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처지고 또 기분이 처져서 또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기에 읽어도 정신을 딱 차리게 해줄 책 같았어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노력은 하지만 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으라는 저자의 이야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운동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